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강의 주는데 뜬금없이 동상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동상 부분은 여러분들 뭐 굉장히 동상에 대한 이론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흙이 어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다 강의할 이런 뭐 틈도 없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상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두 가지로 표현돼요. 하나는 first heaving이 있고요. 그러니까 얼어서 얘가 heaving 위로 부피가 팽창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동상 그러면 first damage가 있어요. 얼어서 데미지 상처를 입는다, 상해를 입는다 이런 의미의 동상이라고 얘기해요. 둘 다 한자로는 틀리지만 영어로도 틀리지만 우리말로 하면 동상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상 플러스 데미지는 데미지를 입는 거는 히빙에 의한 데미지와 흙이 얼었다 녹으면 이게 강도가 얼었다 녹았을 때 강도 변화가 없으면 좋은데 어떤 흙에서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강도가 확 떨어집니다. 소울 위크닝이 생겨요. 녹으면서 강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프로스트 데미지를 이제 막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물 기초 부분에서는 어는지 않은 이런 깊이까지 뭐 동결 깊이 이상까지 우리가 흙을 기초를 뭐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동상성 재료를 사용한다거나 뭐 이래요. 이게 또 어떤 집안에서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온도가 낮은 뭐 LNG 이런 거를 지하 저장소에 지금 우리가 보관을 한다 그러면 그 주변의 흙에 지금 어는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서 지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얼어서 문제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문제가 돼야 동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얼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돼요? 추워야 돼요. 온도가 낮아야죠. 그러니까 영상의 온도를 유지한다면 동상 문제는 생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흙 알갱이가 있는, 그러니까 물이 말라있는 흙을 냉장고에 넣었다 빼면 어떻게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얼어도 특별하게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있는데 물이 얼면서 물 자체가 얼면서 부피 팽창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밑에 있는 물이 모설관수를 타고 올라오면서 점점 얼음 결정체를 크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스 렌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부산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혹시 겨울에 뭐 겨울까지는 그렇고 뭐 하여튼 해빙기 때 여러분들 언 땅을 이렇게 곡괭이로 파다 보면 흙 안에 이렇게 얼음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물이 많았던 게 여기 얼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얼었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 점점점 고드름 자라듯이 점점 커져서 이런 얼음 결정체를 크게 만든 거예요. 얼음 결정체가 흙 안에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 부피를 확 밀어 올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물이 있어야 돼요. 지하수위 근처에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흙 자체가 동상에 민감하지 않은 흙이면, 그러니까 뭐 물도 있고 어는데 흙이 어는데 그래도 별 상관은 없는 흙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떠냐면 자갈 이런 것들이 그래요. 자갈 이런 것들은 지금 물이 포함된 상태에서 얼었다 녹았다 해도 특별한 상태 변화, 부피 변화가 증가하지만 아주 공학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부피 변화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상을 유발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 온도가 낮아야 되고,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지금 흙이 동상에 민감한 흙이 지금 있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있을 때, 만족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생길 때 동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거꾸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면, 이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동상에 대한 문제는 공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온도를 여러분들 겨울에 흙의 온도를 따뜻하게 한다. 흙 속에 보일러를 깐다. 그 동상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비현실적이죠. 여러분들 뭐 이 지하 밑에 흙에다가 보일러를 깔아준다? 얼마나 좀 비현실적이에요. 자, 원래 있는 지하 수위를 지속적으로 떨군다.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흙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 비동상성 재료로 우리가 취환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동상에 대한 대처 방법이고요. 그 중에 동상을 유발하는데 가장 민감한, 동상에 가장 취약한 흙은 일반적으로 실트질 흙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실트질 흙은 이런 게요. 수분이 공급되면서 어떻게 돼요? 수분이 공급되면서 지하수위 위에서 어느 데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한 속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투수계수가 어느 일정 부분은 점토보다는 커요. 커요. 올라와요. 근데 점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리고요. 모래 같은 경우는 얼어도요, 강극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올라오는 높이도 작고요. 얼어도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동상에 가장 민감한 흙은 우리가 실트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하나를 풀게 될 거고요.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말 시험은 대면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시간짜리 시험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범위가 넓죠. 이 범위는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그러니까 1학기 전체를 대해서 지금 시험을 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면할 때는 여러분들 시험을 보통 여러분 선배들은 내가 4번을 봤어요. 좀 많이 보네. 그래서 수시 시험 하나, 중간고사, 수시 시험 2번째, 기말고사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시험을 4번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말고사만 지금 여러분들 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는지도 좀 익숙치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긴 하지만 시험 문제 자체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제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어 시스템의 자료실을 가시면 제가 기출 문제에 대해서 쫙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답이 이렇게 있는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려준 파일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 2017년, 2018년, 2019년 1학기에 봤던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4번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가 지금 12개의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12개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속칭 족보라고 얘기하는 그 시험 문제에서 90% 이상은 그 시험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낸다 이거예요. 똑같이 낸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중에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12개처럼 되어 있지만 시험을 계속 누적해서 받고 매년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보시면 그 문제가 그 문제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학점을 나누는 평가를 하는 학점의 그레이드를 매기는 목적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는 어떻게 공부할 건가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을 확인하는 이런 목적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돼요? 그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중요했던 문제는 내년에도 중요하고 내후년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출 문제에서 중복되는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분량이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분량이 뭐 많은 것 같지만 또 정리해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작년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이 시험 봤던 2019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대해서 풀이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 자료실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이제 보시고요. 자, 전체적인 이제 문제 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2점짜리 7개, 1점짜리 8개 해서 22점짜리가 지금 단답형으로 문제가 나가고 있어요. 점성도 흡입자의 구조, 종류, 그림, 특성에 대해서 쓰셔. 그래서 1점, 2점 뭐냐면 이게 2점짜리 문제잖아요. 그죠? 2점짜리 문제인데 종류에 대해서
그림을 안 그렸거나 특성에 대해 설명 안 하면 하나를 빠뜨렸으면 1점을 마이너스 감점하고 이 중에 두 개를 안 했으면 2점 감점 다 감점했다 이런 얘기야.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단답형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무엇입니까? 당당당당 단답형으로 쓰는 문제들도 있고요. 자 여기에도 뭐 조금 더 파일이 JPG로 끌었더니요. 이렇게 객관식으로 뭐 이렇게 쓰는 객관식이 아니라 뭐예요? 객관식으로 답하시오 아닌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이거 옷 하나 줬나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풀이 문제들이 있고요. 자 이거 배점 3점짜리 문제, 3점짜리 문제 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문제들 자 갑니다. 자 이런 게 지금 뭐에 한 페이지가 있고요. 이게 한 페이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한 페이지가 있어요. 또 다음 한 페이지가 쫙 있어서 문제. 그러니까 시험은 지금 형태로 거의 유사하게 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요 기말고사 작년 같은 경우는 요 첫 페이지는 뭐냐면 기말고사 이전 범위에서 문제가 나간 거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보기엔 수시 2까지 문제가 여기에 다 포함돼서 나간 거고,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이후에 배웠던 문제들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건 뭐냐면 배점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형태의 문제일 거다 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문제 숫자가 많아서 특별히 설명이 필요치 않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자세히 필요치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점성토의 입자 구조, 뭐 있다, 뭐, 이게 분산 구조, 이상 구조, 그림 어떻고, 이상 구조는 어떻고, 분산 구조. 이거는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찾아보시면 답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거야. 그죠? 이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자, 입도분포 곡선의 형태별 종류가 뭐 있느냐? 우리가 균등입도, 그 다음에 양호입도, 분포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요구하는 이제 이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단답형 문제는 뭐 답이 있네요. 함수량에 따라서 세립토가 물렁하고 딱딱해지는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연병현상이라고 합니다. 염분이 제거되면 점착력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뭐라냐? 리칭 이펙트, 리칭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단답형이에요. 이거 쭉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했듯이 시험이 3년치에 대한 거. 물론 1학기 부분만이고요. 2학기 부분은 여러분들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건 시험 범위 바뀌니까. 자, 여기 집중화중이 작용할 때 부시네스크 방법으로 지금 결정되는 지금 지중응력의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그랬죠, 그죠? 어떻게 돼요? 깊이에 따라서 극격히 감소, 거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감소. 여러분들 너무 대충 보시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감점 당하니까 교과서 보시고 이 그림 형태를 좀 유사하게 이제 그려놓으시면 돼요. 자, 통률분류법으로 GWGC로 구별된 흙은 기본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근데 시험 쓸 수 있는 칸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줄로 쓰라는 얘기가 간단하게 쓰라는 얘기. 배점도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쓰면 되냐면 기본적인 키워드는 자갈이에요, 자갈, 그죠? G로 시작했으니까. 그 W로 시작했으니까 어때요? 입도가 웰그레이드고요. 자, 세립분을 뭘 갖고 있느냐? 점토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키워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런 거죠. 점토질 세립분을 함유한 양호입도의 자갈 이렇게 쓰시면 이거는 이제 만점입니다. 키워드 다. 물론 이거 위에 추가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중교로 분류되기 때문에 넘버 200번째는 5에서 10번 사이, 뭐 넘버 4번째 통과율은 얼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를 요약해서 써주십사 하는 게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질역학의 기본과적인 가정 세 가지. 자, 뭐가 있죠? 흙 입자는 강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
이 시험 문제는 워낙에 그렇게 빈번하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이렇게 써요. 흑입자는 강체다. 그 다음에 물은 지금 비압축성 유체다. 그 다음에 흙 속의 공기의 무게는 무시한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래요. 흙은 강체다. 왜 그래? 흙 입자가 강체지 흙이 강체는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흙이 강체다 이렇게 흙이 강체다면 우리 토질력학 아주 쉽습니다.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강체니까. 흙 입자가 강체인 거예요. 흙이 강체가 아니고 분명히 다른 얘기예요. 그런 실수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흙 속의 공기의 무게를 무시하죠. 공기를 무시합니까? No. 공기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흙을 구성하는 분명한 한 요소의 공기예요. 공기 안 무시해요. 다만 공기의 무게는 무시한다. 그러니까 틀리고 틀린 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쓰실 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조심해서 여러분들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 단위 중량, 정의, 수식, 특성에 쓰시오. 정의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정의는 흙이 완전 건조했을 때의 단위 중량. 이게 지금 뭐냐면 건조 단위 중량이 되겠고요. 정의가. 수식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이런 게 감마 D는 건조 단위 중량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WS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흙의 삼삼관계에서 막 외워서 1 더하기 2분의 GS의 감마 W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생략하고 이런 수식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든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수식은 W V분의 WS겠죠. 근데 뭐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합니다. 특성은 뭐냐면 건조 단위 중량은 흙의 느슨함과 조밀함을 표현한다. 느슨 조밀함 이러면 안 되죠. 좀 풀었어야죠. 지금 얘기했죠. 흙의 느슨함, 조밀함을 지금 나타낸다. 뭐 이런 게 지금 기본적인 지금 건조 단위 중량의 특징이죠. 점토 광물의 종류 찾아보세요. 몬모라이트, 카올라이트, 뭐 쭉 있습니다.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풀이하는 문제가 있네요. 풀이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이때까지 나왔던 평가 과제 또는 우리 출석 인정 과제에서 다뤘던 문제하고 이제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합니다. 좀 크게 키워놓고요. 자, 총 단위 중량이 1.97 줬고요. 함수비가 얼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비가 온 다음에 함수비가 증가를 했어요. 10%에서 함수비가 14% 증가했죠. 비가 맞은 후에 지표변의 포화 단위 중량 감마 세츄레이션을 결정하래요. GS는 2.7이고 비를 맞는 동안 흙의 부피 변화는 없어요. 자, 그럼 볼까요? 자, 비가 오기 전이에요. 비가 오기 전에 지금 흙이 있는데 지금 감마 T가 1.97이고요. 단위 일단은 복잡하니까 빼고 있으니까요. 함수비가 지금 얼마냐면 10%였어요. 근데 비가 온 다음에 함수비가 얼마가 됐냐면 14%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비가 여기 맞은 다음이죠. 비가 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 GS는 얼마냐면 2.7이에요. 자, 비가 오기 전과 비가 온 후에 변화가 되는 부분하고 안 변화가 되는 부분하고 한번 살펴봐요. 자, 여기 흑입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 흑입자가 비가 오기 전에도 비가 온 다음에도 똑같이 있는데 이 간극을 비가 오기 전에는 함수비가 10%에 지금 물이 있었는데 비가 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물이 더 차서 함수비가 14%로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가 오기 전 후에 변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흑입자 자체가 안 변했죠. GS 변화 안 합니다. 전후에. 자, 간극비 변화 안 합니다. 부피 변화가 없다고 일부러 뭐 이것도 논란할까봐 그냥 딱 써놨죠. 또 뭐가 안 변해? 감마 D도 안 변합니다. 느슨하냐 조밀하냐도 변화하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감마 세츄레이션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어차피 물이 다 찼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 감마 세츄레이션가 이 상태에서의 감마 D 값이나 이 상태의 감마 D 값이나 여기서의 감마 세츄레이션이나 이 상태에서의 감마 세츄레이션이나 이 상태의 E나 이 상태의 E나 또는 강극률이나 다 어때요? 같다 이런 얘기예요. 변화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함수비 B가 오기 전에 변하고요. 감마 T도 변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먹으면 이제 더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지금 요 조건에서 뭐를 구하면 되느냐? 감마 세츄레이션을 결정하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감마 D를 계산을 해봐요. 왜? 강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감마 D는 1 더하기 함수 1분의 감마 T. 자, 이런 수식들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또 보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한 학기에 시험을 4번을 대면 강의했을 때 봤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오던 과정이면 굉장히 익숙한데 지금의 뭐 지속적으로 강의를 들어온 학생은 괜찮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동영상을 조금 소홀히 본 학생들은 이게 이 수식이 몇 번째 강의 에서 언급이 된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그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보면 저건 도대체 감마디는 도대체 감마는 뭘까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도 이 시험 문제 안에 있고 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정도라도 동영상을 여러분들 나눠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몰아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어쨌든 몰아서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치러야 되고 더 여러분들한테 조금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방학 지나고요. 여러분들 2학기 때는 대면 강의 하겠죠. 당연히 대면 강의가 제일하고 뭐 기대하고 그래야 되겠죠. 2학기 때 개강을 하고 1학기 때 했던 내용을 한 2, 3주 동안 아주 복습을 한 다음에 바로 시험 봅니다. 1학기 내용만 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또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복습이 안 되고 하면 2학기 내용을 진도를 이어서 가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인 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를 알아야 뒤에 거를 또 아는 이런 교과목 특성상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풀이를 강요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을 내셔서 동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어쨌든 풀어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감마 D는 1 더하기 함수분의 감마 T 되고요. 감마 T는 줬어요. 1.97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함수비도 줬죠. 10%.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돼요? 감마 D가 1.791 하고 단위 지금 빼고 썼고요.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요? 감마 D는 1 더하기 2분의 GS의 감마 W 그게 삼삼각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야? 1.9791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마 D가? 감마 W는 얘를 지금 요런 단위에서 1을 알고 있는 거고요. 간극비를 계산했죠. GS가 2.710 하고 줬으니까 여기서 2를 계산하면 0.508이 나와요. 자, 그러면 감마 세츄레이션은 그게 삼삼관계에서 다음 수식처럼 써집니다. 1 더하기 2에 GS 더하기 2에 감마 W 2를 구해놨으니까 2 집어넣고 GS 2.7 집어넣으면 감마 세츄레이션은 다음처럼 결정이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답을 쓰실 때 지금 PD 단위를 포함해서 답을 쓰셔야 돼요. 지금 단위가 지금 어떻게 그램 퍼 센티미터 이렇게 나왔으니까 감마 세츄레이션도 그램 퍼 센티미터 삼성 이런 뭐 잘 쓰진 않는 단위지만 어쨌든 이 단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쓰실 때 이 답을 쓰셔야 돼요. 이게 몇 점짜리죠? 3점짜리예요? 근데 여기까지 쓰고 얘를 안 썼어요. 답안지에.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점입니다. 되게 억울하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3점짜리인데 단위 하나 딸랑 안 썼다고 1점이나 깎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의도적으로 억울하라고 내 깎는 측면도 있어요. 이 공학을 하는 데 있어서 단위를 쓰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위를 항상 포함해서 여러분들 쓰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점 나오면 억울하니까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겠지. 다음부터는 단위 쓰겠지. 이런 목적도 있어요. 훈련시키기 위한. 조금 억울하면 다음부터는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단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서 쓰셔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치환법에 의한 현장 밀도 시험 결과 다음과 같다. 이 흙의 건조 단위 중량을 결정하십시오 하고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인 풀이는 옆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암호처럼 이렇게 싹 적어놨죠, 그죠? 그런데 뭐 시험 문제 푸실 때 이렇게까지 막 추정이 돼요. 아니면 낙서든 상관없습니다. 답만 여기다 잘 적으시면 되고 풀이 과정은 일부러 지우지 마시고 놔두면 여러분들 평가를 할 때 저런 과정을 반영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하나도 없으면 이게 틀렸버리면 무조건 다 깎는데 저게 이제 우호적이었다. 우호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 가운데 뭔가 삐끗해서 틀렸다. 그러면 점수에 조금 부분 점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풀이 과정 부분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잘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건을 봅시다. 시험공에서 굴토한 흙의 무게가 2200g. 시험국에서 굴토한 흙의 함수비는 14%.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에서 모래치환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흙이 있어요. 구덩이를 팠어요. 자, 여기를 구덩이를 모래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구덩이를 파서요. 여기에 뺐어요. 시험공에서 굴토한 흙의 무게가 WS 더하기 WW가 얼마냐면 2200g이고요. 시험공에 굴토한 이 흙의 함수비가 얼마냐면 14%예요. 자,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를 모래를 채우는데 여기서 모래를요. 요 공간에 모래를 채워요. 자, 모래를 채웠을 때 W 샌드 채워진 모래 무게가 얼마냐면 1500g. 그리고 요 채워진 모래 표준사로 채웠어요. 표준사의 단위 중량이 지금 얼마냐면 1.3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게 건조 단위 중량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하나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총 단위 중량에서 지금 함수비를 나누면 지금 뭐냐면 1 더하기 함수비가 건조 단위 중량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흙의 부피를 알아야 돼요. 자, 감마 T는 부피분의 WS 더하기 WW입니다. 자, 써요. 자, 부피분의 WS W가 2200이에요. 부피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모래 무게가 1500g을 집어넣었어요. 감마가 1.32 모래로 채운 게. 이 부피에서 퍼낸 흙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피랑 이 부피랑 같은 거죠. 자, 부피는 어떻게 돼요? 감마는 부피분의 무게니까. 자, 부피는 어떻게 감마 곱하기 무게 돼요? 1.3 곱하기 15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부피가 지금 뭐냐면 1100, 그거 얼마야? 쏘리. 자, 부피는 어떻게 돼요? 뒤집으니까 감마분의 W가 되겠네. 그래서 지금 1153이 나온 거예요. 부피가. 얘가 1153.8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감마 T가 뭐냐면 1.907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건조 단위 중량이네. 그럼 감마 D는 1 더하기 함수비분의 감마 D예요. 함수비가 얼마냐면 14% 주어졌잖아요. 그죠? 1 더하기 자, 여기서도 지금 문제를 풀면서요. 14%, 퍼센트로 나타낸 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14예요? 아니죠. 지금 100 중에 지금 14가 있다는 거고 1 중에는 0.14 있다는 거죠. 이제 B로 우리가 숫자를 딱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0.14 이렇게 써야죠. 14%는 분의 감마디가 얼마냐? 아까 1.907 여기서 계산하면 1.63673 하고 나오고 단위는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함수 쓸 때요. 퍼센트로 나타내는 걸 숫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하는 거 뭐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함수비 있을 때도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도 그 함수비는 숫자로 표현되는 이런 함수비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를 지금 보도록 합시다.
자, 액상한 게 55%, 소성한 게 35%. 자, 액상한 게 리퀴드 리밋, 플라스틱 리밋, 수출한 게 슈링키즈 리밋이 얼마를 줬어요. 자연 함수비, 지금 함수비도 줬어요. 그래서 소성 지수를 결정을 해요. PI는 기본적인 수식이었지. 액상한 게에서 지금 소성한 게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 빼면 25%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여기에 지금 수축관계 자연함수비는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 같아요. 내가 두 개만 주면 두 개만 갖고 딱 답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알고 있지 않으면 헷갈리라고. 속칭 여러분들 낚으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풀어준 거 아무 의미 없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딱 모르면 어떻게 돼요? 뒷부분을 엉뚱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소성지수가 소성한 개 빼기 자연함수인가? 뭐 수축한 개를 소성한 개 빼기 수축한 개인가? 뭐 그럼 답이 다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식을 명확히 알면 헷갈릴 것도 없는 이런 상황. 자,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지금 뭐냐면, 이제 가로 채우기인데요. 감마 t가 19.5, 단위를 이제 이것저것 이제 쓰고 있어요. 지금 킬로뉴턴 퍼 메타 삼성 단위로 19.5. 자, 지금 함수비가 16%, GS가 2.7일 때, 감마 d는 얼마, E는 얼마, 포화는 얼마를 계산하셔. 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냐면, 감마 d가 16.5, 강육비는 0.60, 포화도는 30.0%, 함수비 안 주고요. 했을 때, 지금 감마 t, 함수비, GS는 얼마냐를 결정을 하십시오. 하는 문제예요. 아주 여러분들 족보 보시면 늘 나오는 문제고요.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들, 항상,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조합의 경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요 예에 대해서는 지금 풀이를 생략을 할 텐데요. 요 부분은 흑의 삼상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지금 몇 주차 강의를 된지 모르겠네요. 한다면 아마 3주차, 4주차 뭐 이 정도 강의에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 이런 예들을 여러분들하고 많이 풀었었죠. 그 예 푸는 거를 참조하셔서 요 풀이를 하셔서 여기다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살짝 생략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족보 한번 보세요. 저런 형태의 문제 얼마나 자주 냈었나? 거의 뭐 나오지 않은 문제. 뭐 매년 나오는 문제가 별반 차이도 없이 그놈이 그 문제 한 거. 자, 큰 문제가 하나 있네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은 지층이 있고요. 분포화중이 4톤 퍼 메타 제곱의 분포화중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분포화중 작용 직후, 요 A점에서 강국수압은 얼마냐. 근데 이때는 강수압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완전 비배수 상태로 고려해라. 자, 두 번째, 분포화중 직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요 지점에 유용력을 계산하는데 오랜 시간이 경과된 상황은 완전 배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B점이에요. B점은 어디냐면 지하수위 요 경계에 있어요. 자, 요 B지점, 지하수위 바로 위 불포화 상태에 있는 때 지금 분포화중 작용 직후 유용력을 결정하십시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 평가 과제였나요? 아니면은 출석 인증 과제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었죠.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분포화중 작용 직후예요. A위치의 강수압은 얼마냐? 자, 이 하중이 없는 상태에서 강수압은 얼마냐면 U는 감마 W에 Z 해갖고요. 감마 W 곱하기 Z가 얼마? 8m, 3m니까 11m 하면 계산이 끝나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마 W 1톤 퍼 미터, 그러면 11톤 퍼 메타 제곱하고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냐면, 분포화중이 작용한 직후예요. 완전 비배수 상태면, 위에 올라가는 이런 델타 P 하중을 누가 다 받느냐? 물이 못 빠지는 초기에
간극 수압이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하죠. 얼마를? 여기에 있는 4톤을. 그래서 이 상황에서 U는 처음에 있던 11에다가 추가적으로 4톤을 다 받아요. 그래서 15가 됩니다. 삽이 15톤이 돼요. 오랜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유용력은 얼마냐? 그 유용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총응에다가 강수압을 뺀 게 유용력이에요. 그래서 총응력이라고 하는 건 다 더하면 돼요. 총응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1.90 곱하기 4m, 2 곱하기 3m, 2.1 곱하기 8m 하면 총응력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수압을 이제 빼면 돼요. 오랜 시간이 경과된 다음은 물이 받는 게 아니라 유용력으로 다 받으니까 11을 빼면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푸시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수식에서 그대로 푸는 겁니다. 는, 시그마 t는 4 더하기 1.9 곱하기 4 더하기 2.0 곱하기 3 더하기 2.1 곱하기 몇 m? 8m. 빼기 강수압 오랜 시간이 경과된 다음이니까 상대하중은 흡입자가 받으니까 지금 11, 그러니까 3 더하기 8m의 감방값을 그러니까 1 해서 지금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네요. 유용력은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상대하중 누가 받아요? 유용력. 오랜 시간이 경과했으니까 4 더하기 감마 t 지하수 있죠. 1.9 곱하기 4m 2 빼기 1,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1 곱하기 3m, 1.1 곱하기 8m 해서 나오면 23.4 해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을 푸셔도 답은 지금 뭐 동일하게 여러분들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그 다음 문제에서 B 위치에서의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유용력을 결정하는데 이거예요. B 위치는 풀포화 상태예요. 그러면 이 하중을 작용한 직후라고 할지라도 간극 수압은 어떻게 돼요? 0이야. 그러니까 이 위에 갑작스럽게 작용한 이 4 델타 P를 물이 받는 게 아니라 요 B 위치에서는 그 직후라고 할지라도 흡입자 사이에서 받아내요. 유용력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유용력은 대단히 단순하죠. 4 시그마 프라임은 B점입니다. 4 더하기 어떻게 돼? 4, 이게 4가 위에 델타 P만큼을 받았어요. 더하기 1.9 곱하기 4m 하면 이온 11.6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금 살펴보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지금 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동영상이 상당히 좀 분량이 길어질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시험 준비를 위해서 지금 이거를 매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요. 지금 19년 작년 문제만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동영상이 짧은 것보다는 긴 게 낫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조회수가 가장 아마 많이 기록될 동영상이겠네요.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되니까. 자, 다음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은 지층 구조를 갖는 집안 위에 지금 그림과 같이 폭이 2m, 길이 4m의 기초가 설치되어 있어요.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은 200톤이에요. 여기에 200톤을 누르고 있어요. 2m, 4m 이 위에 200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A 위치는 기초 지반의 변의 가운데. 이 기초 지반의 변의 여기에 가운데 부분에 있어요. 지하수의 바로 앞, 바로 이 A가 그러니까 요 끝에 가운데 부분에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고 요 아래 요 가운데 아래 요 위치에 지하수 경계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자, 이런 조건에서 지금 뭐냐면 구형 등분포 하중, 구형이라고 직사각형 등분포 하중 지금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영양계수를 다음처럼 줬고요. MN에 따른 영양계수가 얼마인지를 줬습니다. 기초 하중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자, 이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자,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쓰냐면 시그마 V는 시그마 V0 원래 있던 하중과 델타 시그마 V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응력과 지금 여기에
흙의 자체 자중에 의한 응력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응력을 나눠서 계산해서 더하면 이때 지금 수직 응력이 계산이 되죠. 근데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 부분만 계산을 하래요. 이 부분은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A점에서 수직 응력을 2대1 근사법으로 결정을 했을 때 지금 이거를 결정을 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2대1 근사법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거죠. 그러면 델타 시그마 V는 2대1 근사법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습니까? B 더하기 Z, L 더하기 Z분의 Q. 뭐 간단히 집어넣고 풀면 바로 나오는 2대1 근사법은 끝났습니다. 델타 시그마 V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델타 시그마 V를 발생하는데 부시네스크를 확장한 방법.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계수를 응용합니다. 델타 시그마 V는 어떻게 돼요? 요 면에 작용하는 응력 Q0에 어떻게 돼요? IMN에 따른 영향계수를 곱한 거. 얘를 결정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요 A점은 어디냐면 기초 아래인데 요거에 어떻게 중앙이 아래예요. 이게 요 코너의 아래가 아니고 중앙의 아래예요. 요 변의 중앙의 아래에 지금 적용하는. 자, 여기에 Q가 걸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두 개를 이렇게 잘랐으면 요 반쪽알이 아래, 요 반쪽알이 아래 이렇게 돼 있죠. 두 개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향교수가 지금 요 2, 4 그러면 깊이가 2m니까 지금 얘가 1 곱하기 2m, 얘는 2 곱하기 2m에서 1, 2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산될 때는 어디요? A가 요런 아래 코너에 알았을 때는 MN이 1, 2를 쓰겠지만 지금은 뭐가 아래냐면 요 점을 해서 코너를 따지면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m, 4m 했으니까 0.5 곱하기 2m, 0.5, 2 이런 상황. MN이 0.52 0.148이 영향계수네요. 그러면 델타 시그마 V는 어떻게 돼요? 작용하는 응력 2 곱하기 3m에 얼마 따라서 200톤이 떨어졌죠. 이 작용이 어떻게 돼요? Q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영향계수가 얼마 있어요? 0.138 뿌리죠. 그런데 이게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부시네스크에 의한 답은 지금 몇 개 나왔다. 누가 더 커요? 이놈이 2대1 근사법이 더 크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지금 상황에서 위치를 보면. 뭐가 신뢰성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신뢰성 있냐 하고 묻는다면 지금 부시네스크에 의한 방법이 좀 더 신뢰성이 있는 답이죠. 2대1 근사법은 말 그대로 근사적으로 답을 결정하는 이런 지금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예년회를 보면 지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중간고사 범위 정도까지가 이제 있고, 자, 이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흙 속의 침투 이런 부분에 대한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객관식 문제도 나왔네요. 지속적으로 봅시다. 다음 중 유선망의 특징으로 합당한 것은 자, 답은 1번이에요. 유선과 등수는 서로 직결한다. 맞아. 유선과 등수선은 정사각형을 이룬다.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게 무슨 사각형이었어요? 곡선 정사각형이다 그랬잖아요. 그냥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이게 휘어진 정사각형을 이룬다는 거고. 유선망은 침투 과정에서 간극비 변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 안 해요. 못합니다. 동일한 등수두선에서 압력수두는 일정하다? 아닙니다. 동일한 등수두선에서 뭐가 일정합니까? 총수두가 일정합니다. 총수두가 같죠. 압력수두가 같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치수두 더하기 압력수두를 더한 총수두가 같은 거고 압력수두가 같은 건 아니에요. 답은 1번하고 이런 객관식 문제였고요. 자, 동상에 대한 설명으로 좀 전에 여러분들 강의 들었던 내용이에요. 옳은 것은 실트질 집안보다 모래 집안에서 동상이 잘 일어난다? 아니죠. 가장 동상에 취약한 집안은 실트라고 했어요. 틀린 내용이고. 물의 공급이 충분할수록 동상이 잘 일어난다. 물이 잘 공급이 될수록 동상이 위험합니다.
0도 이하 온도가 지속 시간이 짧을수록 동상이 잘 일어난다? 아니죠. 오래 많이 올수록 어느 기간이 길수록 동상이 잘 일어납니다. 틀린 얘기고요. 동상은 주로 지표면보다는 깊은 깊이에서 잘 일어난다? 아닙니다. 깊은 깊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흙이 지표면보다 더 따뜻해지니까 지금 온도 조건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깊은 깊이에서는 동상이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맞는 것은 지금 2번, 1번, 3번, 4번은 틀린 내용이다. 자, 단답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래 문제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고려한 겁니다. 침투에 발생한 강도수압의 변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침투압. 유선망에서 등수선은 무엇이 동일한 선을 연결한 겁니까? 총수도. 그냥 수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수든지 압력 수도도 아니고 위치 수도도 아니고 총수도가 동일한 걸 연결한 거를 우리가 지금 등수두선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단답형이니까 쭉 이제 보시면 되는 이런 거예요. 다른 연도의 기출문제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정해놓고요. 이 풀이 문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단면이 다른 여기는 A1은 여기는 1번은 10cm 제곱, A2, A3는 단면이 같아요. 20cm 제곱의 튜브에 투수개수가 다른 세 흙을 충전하고 하나, 둘, 투수개수가 틀려 K1, K2, K3가 충전하고 수두 차이를 60cm를 두고 정수두를 유지한 상태에서 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흘렸어요. 자, 이렇게 흘렸을 때, 자, 1번 문제요. 흙3을 통과하기 전, 요 3번이에요. 흙3을 통과하기 전에 수두 차이는 얼마입니까? 요거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3번에서 피해조메타를 뽑으면 당연히 이쪽이랑 같게 나올 거고요. 요 1번에서 피해조메타를 통과되기 전에 뽑았다면 어디까지 나올 거면 여기까지 나올 거고요. 자, 2번 요 사이에서 뽑았다면 요 사이에서 뽑았다면 얘는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통을 통과하면서 수두 차이가 델타 H1만큼, 두 번째 층을 통과하면서 수두 손실이 델타 H2만큼, 세 번째 층을 통과하면서 수두 손실이 델타 H3만큼 감소하는데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60cm가 되는 거죠. 총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를 결정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단위 시간당 침투율량을 결정하세요. 이런 얘기고요. 1, 2, 3 투수개수는 지금 각각 이렇고 투수개수는 얼마고 길이는 얼마다 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침투에 대해서 따르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 비균질한 이런 상황이죠. 자,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수직 방향의 면에 이런 경계면에 수직 방향으로 흘러갈 때 조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것도 동영상 자료를 돌려보시면 거기 나오는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이 조건이에요. 각 층을 통과하면서 수두 손실은 총 수두 손실과 같다. 이게 한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지금 뭐냐면 이쪽에 흘러가는 물의 양, Q1, Q2, Q3는 서로 같다. 이게 전체 물의 양과도 같다. 그럼 Q는 어떻게 돼요? AV 쓰면 AV는 어떻게 돼요? KI 풀었으면 AKI 델타 L분의 델타 H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Q1 하고 쓴다면 A1, K1, 델타 L1, 델타 H1 2 하면 2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쓰면 A1, K1, L분의 델타 H1은 A2, K2, L분의 델타 H2, L2분의 A3, K3, L3분의 델타 H3는 다 서로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다 합치면 60cm예요. 자, 두 식을 여기 2번식이라 할까요? 1번식, 2번식을 연립해서 풀면 요 델타 X3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비율에서 A가 어떻게 돼요? 하나는 지금 10cm고 얘는 20이었죠? 그러면 써볼까요? 10이고요. 자, K1 해볼까요? K1이 얼마예요? 1.5고 2죠. 자, 여기 1.5. 앞에 뒤에 자리를 빼고 쓸게요. 그 다음에 L1이 얼마예요? L1 15.
여기에 지금 뭐냐 델타 H와는 두 번째 거 써볼까요? 단면 20에 그 다음에 비율로 K2 2에 그 다음에 길이 20이네. 약분칙 해볼까요? 짝짝 뭐 여기는 뭐 10, 1.5 델타 H1은 찍찍 2 델타 H2는 마지막 써보면 이런 거예요. 몇 델타 H3 뭐 이런 식의 약분이 지금 쉽게 되게 1인가요? 찍찍 1이네 1.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H1은 2 델타 H2는 2 델타 H. 그러니까 델타 H2와 델타 H3 같고요. 델타 H1은 반이고요. 합하면 60이고요. 이 조건을 풀면 자, 델타 H3는 나왔고요. 자, 침투율량은 어떻게 되느냐? 뭐 어느 층을 계산해도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통과는 Q3 계산한 게 전체 Q랑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Q는 A, K, R, A, V는 A3, K3, 델타 L3, 지금 어떻게 델타 H3 다 하는 거예요. A3 나왔고, K3 나왔고, 델타 L3, 여기에 델타 L3 계산해놨잖아요. 집어넣고 계산하면 나와요. 이게 지금 뭐냐면 Q3인데, 이놈이 유량, 침투량과 같은 거고요. 이쪽에서 Q2를 구하라 해도 같은 거고요. Q1도 같은 겁니다. 계산하시면 동일하게 어떤 식으로 계산하셔도 같게 나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9번 문제인데, 이 9번 문제는 사실은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부러 난이도를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상에서 이렇게 높진 않은데, 기왕에 나왔으니, 이게 이제 기출문제로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 제출할 수 있는 거고,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무원 시험 중에 7급 시험을 보면 토질역학 시험이 있어요. 토질역학의 한 7급 공무원 시험 정도 볼 때 난이도가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에서도 난이도가 약간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문제가 그렇게 7급이라 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충분히 도전하실 만하다.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이건 나중 문제고. 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극비가 0.5일 때 투수개수가 얼마예요? 간극비가 0.7로 됐을 때 투수개수는 얼마일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극비에 따른 투수개수는 1 더하기 2의 3승에 투수개수가 비례한다. 그런데 계략적으로 쓰면 2의 제곱이 비례한다. 이랬죠. 그죠? 그러면 0.5일 때 이거였어요. 5.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0.5분의 0.5의 3승일 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어요. 그런데 0.7이 됐어요. 1 더하기 0.7분의 0.7의 3승일 때 얼마게? 비례식으로 풀면 되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얼마. 이렇게 푸셔도 되고, 자, 이게 1 더하기 2의 3승이기도 하지만 2의 제곱 0.5의 제곱일 때 얼마였는데 0.7의 제곱일 때 얼마가? 이렇게 비례식으로 근사적으로 또 푸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풀면 어떤 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0.012가 되기도 하고 2승이니까 0.0098 뭐 이렇게 되기도 한다. 어쨌든 어떻게 구하셔도 여러분들 무방합니다. 상관없이 푸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15cm 단면적 줬고요. 10편에 대해서 수두차를 두고 정수 투수 시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투수 개수를 결정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조건을 다 주고. 이거는 정수도 투수 개수에 대한 투수 개수식을 여러분들 외우고 있으셔도 좋은데, 정수 투수 개수는 지금 뭐 특별히 아니어도 유도하는데도 별반 상관도 없습니다. 자, Q는 단위 시간당 침투량 곱하기 시간은 Q는 AV는 AV의 델타 T는 A의 V는 어떻게 돼요? KI의 델타 T는 A의 쭉 갖다 쓰는 거예요. K의 동수경사는 델타 L분의 델타 H의 델타 T. K는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꾹 집어넣으면 A의 델타 L, 델타 H의 델타 T의 Q 이렇게 됐네요.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길이 10편 길이 15cm, 15cm.
단면적 100, 100. 수두차 20cm, 20cm. 100초 동안 흘렸더니 물이 얼마냐면 50. 계산기 넣고 찍으면 나왔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정수도 투수계수 시험을 통해서 투수계수를 결정하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뭐 정수 투시험도 있을 거고요. 이족보에는 없나요? 변수 투수계수는 없나요? 이족보에는 없네요. 여러분들 다른 해 시험 문제를 보시면 변수도 투수계수에 대한 있네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해도 변수 투수계수에 지금 투수계수를 결정하는 거를 냈네요. 자, 다음 그림처럼 변수도 실험했을 때 투수계수를 결정하셔. 결국은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변수 투수계수를 결정하는 수식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외웠을 때 A는 라지 A는 뭐냐? C편의 단면적이고 여기 델타 T는 뭐 그러고 여기 있는 작은 A는 여기에 작은 거의 단면적이고요. L은 뭐냐? C편의 길이 에너지 손실을 하면서 흘러간 C편의 침투 길이고요. 자, 여기는 시간 TT에서 높이 차이고 자, 여기가 지금 로그가 아니고 ln으로 계산을 한다.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식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수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를 지금 낸 문제가 지금 다음 문제. 3점, 뭐 어떻게 보면 100점에 3점이니까 큰 부분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현장 양수시험 결과 이런 수식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 수식을 외우느냐, 이 수식에서 각각이 뭔지를 아느냐, 대입할 수 있습니까? 이거요. 계산기 찍으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응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이제 배점이 굉장히 커요. 2점짜리 10개에서 20점짜리 문제예요. 자, 다음 그림 같은 널말뚝이 설치된 곳에서 다음을 결정하시오. 그래서 쭉 10개나 결정하라고 해놓고, 뭐를 냈냐면, 이런, 유선망을 이제 그려서 하나를 줬습니다. 유선망을 주고, 지금 이런 것들을 결정하십시오. 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13주차 강의에서 이런 예제를 하나 풀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100%.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문제를 조금 풀어는 봅시다. 유선방을 줬고요.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내가 문제를 여기다가 이제 쓰면 왔다 갔다 해서요. 자, 단위 폭당, 단위 시간당 유출량. 이제 내 간단하게 풀 거는 그냥 생략하려 합니다. 자, Q는 어떻게 돼요? K의 델타 H의 ND 오브 NF. 이 수식을 외웁니까? 하는 문제고. 자, 투수계수는 어딘가 줬을 거고요. 여기다 계산기를 찍는데, 이제 조심하실 거는 뭐냐면, 단위에 돌려요. 저기 보면 어때요? 메타 삼성 아워 메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메타 삼성 퍼 아워 메타. 그러니까 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비율이고요. 자, 그래서 이 단위를 갖고 쓰려면 여러분들 이 아워 단위로 들어야 되고 얘도 메타 단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봐요. 이 문제에서. 자, 여기서 이제 뭐를 결정했냐면 NF와 ND 숫자를 결정합니다. 플로우 숫자. 자, 채널이 몇 개예요, 유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마나 없어요? 6.5개로 봤네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때 나는 지금 요거를 0.5개 반개 채널로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반개가 아니야. 이게 6.5개가 아니고 6.3개로 보여.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0.3. 너무 극단적으로, 나는 한 6.9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답을 채점할 때 여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그 범위는 고려해서 채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대로 평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봐요. 유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7개는 아니잖아요. 그럼 6점 몇을 써야 되는데,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7.5를 썼어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죠? 명확히 틀렸죠.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5.5로 썼어요. 6개 확실인데 이것도 무조건 틀린 거죠. 6.1로 썼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6.2로 썼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를 0.몇으로 보냐에 따라서. 자, 이 정도 변화폭은 채점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채점을 하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교수님이 이거 채점할 때 이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 어쩔까?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는 여러분 채점할 때 다 고려해서 채점을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로의 수는 6.5개 됐고요. 자, 드랍의 숫자가 지금 13개인가 맞는지 봅시다. 자, 등수선, 이것도 등수선, 이것도 등수선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올 때는 수도 손실이 없어요. 여기 ND 안 들어가요. 자, 이게 0부터 여기부터 시작해요. 0, 1, 떨어지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13번 떨어져요. ND가 13번 하고. 자, 아까 이 수식에서 Q는 K 델타 H의 자, 수도 차이는 얼마야? 이쪽이 얼마인가 쭉 해서 어쨌든 숫자를 줬네요. 12m의 수도 차이를 갖고 있네요. 델타 H가 12m. 그러면 K, 어떻게 K는 얼마야?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인데 단위를 잡으세요. 센티메타 퍼 세크잖아요. 근데 어떤 단위로 쓰자면 아까 메타 30분 메타 쓰니까 이게 메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 예? 세크. 단위 초당인데 내가 아우어를 해. 그러면은 초를 아우어로 바꾸면 3600분의 1초잖아. 3600분의 1. 그러니까 어떻게 분의 1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3600 이렇게 하면 지금 뭐예요? 이 단위로 들어가면 메타 퍼 아우어 이런 수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위 한산에 조심해라는 게 되는 곱하기 12m 곱하기 ND 아까 얼마였나? 13분의 NF 6.5에서 계산기 찍으시면 아까 그런 단위 형태로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다. 이제 내가 풀면서 혹시라도 실수가 있나 할 때 좀 우려가 되네요. 나도 이렇게 풀이를 과정 중에 숫자라든가 이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답은 이거는 지금 맞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 답을 감안해서 여기 있는 답은 여러분들 선배들 채점했던 답에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채점을 했다. 기본적인 요 보면서 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A점의 총수도, 간극수와 유용력, 동수경사 여기까지 펴봅시다. 특정한 A점에서 A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점이에요. 자, 그러면 총수도부터 따질까요? HT를 따져요. 기준면은 어디다 뒀습니까? 여기를 기준면으로 뒀네요. 그러면 이쪽은 몇 m입니까? 12, 8, 20m고 여기가 20m고요. 이쪽이 여기 32m짜리야. 12에 32. 자, 지금 상황이 어쨌든 32에서 떨어지고 몇 번 떨어져서 13번 떨어져서 얼마나 왔냐면 20이 왔어요. 여기가 13번 떨어졌어. 여기가 32예요. 여기가 12 차이죠, 그죠? 그러면 요 한 칸 차이가 얼마냐 하면 어떻게 돼요? 12 나누기 13 차이죠. 12를 13번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A점의 총수도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자, 32에서 A점 빼기 한 칸에 얼마야? 13분의 12만큼이 몇 번 떨어졌어요? A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떨어졌어요. 곱하기 10 받을 계산기를 찍으면 얼마 하고 답을 여러분들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형태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HT의 A점은 얼마냐면 20에 더하기 올라가니까 계단 올라가면 13분의 12 한 계단의 높이가 이거고요. 몇 번 올라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기 3 하면 얼마 나오나. 자, 이게 A점의 총수도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나요? 간극수압을 결정하래요. 간극수압을 결정하랍니다. A점에 자, A점의 이 위치에서 총수도가 결정이 됐고요. HT의 A가 얼마인지 계산이 됐어요. 아까 풀이에서. 자, 간극수압을 결정해야 돼. U는 HP의 감마 W고요. 그죠? 기본적인 뭐 침투가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있을 거는 다 공이 성립하는 거고요. 는 HT-HE의 감마 W.
HT 아까 계산돼 있죠? 얼마인지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인지 하고 나와 있을 거고. 자, 위치수는 얼마야? 여기에 기준면에서부터 높이니까 12m네요. 여기에 12를 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자, A점의 총수도가 22.77로 계산됐어요. 그럼 U는 어떻게 돼? HP, HT-HE의 감마 W는 총수도가 22.77이었고, 빼기, 아까 이 높이가 얼마였어? 12m, 빼기 12m의 감마 W야. 그럼 얼마야? 10.77이네. 그죠? 여기에 감마 W 1 곱하기 1 하면 단위가 저걸 톤퍼미터를 했을 때 10.77 톤퍼미터 제곱이 나왔다. 자, A점의 유용력은 얼마입니까? 강국수압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유효응력은 어떻게? 총응력 빼기 강수압을 하면 되죠. 총력만 계산하면 되네요. 강수압은 어떻게 돼요? 10.77 계산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A점의 총력, A점 여기 있죠? 총력이 돼요. 위에서 있는 무게를, 이 위기 무게를 받고 있잖아요. 감마 세츄레이션이 2.10. 2.10짜리를 8m 받치고 있네요. 그러면 총응력은 어떻게 되느냐? 총응력은 시그마 프라임은 총응력 2.10짜리를 8m 받치고 있면서 강수압이 아까 10.77? 10.77 하면 얼마하고 계산됩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이거예요. 6.03이네. 자, A점에 지금 동수경사를 계산하세요 하는 게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동수경사를 계산을 하는데 지금 A점과 지표면 사이를 수직 그림으로 보세요. 이거. 자, A점의 동수경사는 A점은 델타 L분의 델타 H입니다. 그런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 이렇게 돼 있는 델타 L과 여기와 여기와의 수도 차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한 칸 떨어질 때 아까 수도 차이가 얼마였어요? 지금 이 전체 수도 차이가 12m가 13번 떨어졌잖아요. 그죠? 한 칸에 요게 13분의 12 수도 차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단에서 여러분들 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이 30이고 여기 20 떨어질 때 요 한 계단의 높이가 지금 13분의 12만큼 떨어지고 있는데 요 세 계단 떨어진 거예요. 델타 H가. 하나, 둘, 세 계단이 떨어진 거예요. 델타에. 자, 근데 이걸 수직 그룹으로 보니까 이 길이를 이렇게 흐른다고 보라. 길이가 이 곡선 길이를 여러분들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8분의 얼마만큼 떨어졌냐? 13분의 12가 몇 칸 떨어졌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졌어요. 곱하기 3하고 계산하면 얼마 하고 나오겠네요. 이게 지금 A점의 동수경사를 여러분들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0.346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다음은 한계동수경사. 이거는 뭐 어떻게 돼요? ICR은 외워야죠. 감마 W, 감마 프라임. 이 수식을 외우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감마 프라임 얼마? 총 단위 2.10이니까 1.1 나누기 1, 1.2. 이렇게 문제였고요. 자, B점에서 피해조메타 설치 시 B점으로부터의 상승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B점에서 자, 여기 있는 B점에서요. 피해조메타를 설치를 했어요. 여기에 피해조메타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설치를 했을 때 지금 피해조메타 했을 때 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높이 얘를 얼마입니까? 이래. 그러면 이건 뭐를 묻는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HT의 B점의 총수도고요. 몇 가지가 어떻게 돼요? 위치 수도의 B점이고요. 자, 올라가는 피해점에따 상승 높이가 어떻게 돼? 압력에 올라가는 B점에서 압력 수도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A점에서 구했던 거를 다시 한번 해라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총수도 결정하시고 위치수도 몇 메다예요? 지금 여기를 높이를 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2m 여기 20m네요. 20m고 총수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B점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B점에 여기가 32m 했죠.
그러면 HT의 B점은 32 빼기 아까 한 칸이 13분의 12였지만 몇 번 떨어졌어요? 한 번, 두 번 떨어졌네. 곱하기 2 한 거에 이거에 HT에다가 빼기 하기를 위치수도 얼마야? 20m. 20m 하면 어떻게 돼요? HT의 HP의 B점이네. 이게 지금 뭐냐면 pHmeter 상승 높이에요.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10.15m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B점에서의 총 응력은 얼마입니까? 침투 발생 시. 총 응력은요, 여러분들, 침투가 생기면서 전체적인 무게가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무게는 전체적으로 같은데, 다만 간극 수압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총 응력은 침투 발생 전이나 침투 발생 후나 변화가 없다. 다만 바뀌는 건 뭐냐면 침투에 의해서 간극수압이 변화한다. 그걸 우리가 침투압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간극수압이 변화하기 때문에 침투가 있거나 없을 때에 따라서 유용력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응력의 변화는 없다. 총응력은 어떻게 돼요? B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1m 감마 뜨별 곱하기 1m 감마 세츄레이션 곱하기 이거 11m 하면 답이 바로 나오겠지. 그죠? 자, C점의 침투압. 자, 특정한 점을 줬고요. 자, 이럴 때 침투압을 결정하래요. 자, 난이도가 살짝 있는 문제 좀 이따 마지막에 이제 보고요. 자, B점과 C점의 총수도 차이는 얼마냐. B점은 여기 있고요. C점은 여기. 총수도 차이가. 여기서 뽑았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요. 여기서 뽑았을 때도 어디까지 올라가겠죠. 그때 이 차이는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 하나는 여기까지, 하나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 그러면 여기에 총수들을 계산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풀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계단에서요. 여기가 아까 32에서 20까지 13칸 떨어졌죠. ND가 13칸에 12m가 떨어집니다. 한 칸이 지금 얼마냐면 12 나누기 13, 그러니까 12수들을 13칸 나눈 만큼의 한 칸 떨어질 때 말이에요. 몇 번 떨어지나 봅시다. 한 칸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떨어집니다. 자, B점에서 떨어져요.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떨어져요. 8번. 자, 여기가 어디인가에 B점이 있고 여기가 C점인데 여기가 지금 8칸 차이 나는데 한 칸이 13분의 8. 그럼 답은 어떻게 됐어요? 13분의 8, 12 곱하기 8 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이거는 약간의 요령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냥 원론적으로 한번 풀어보셔도 돼요. HT의 B점은 32 빼기 아까 13분의 12 곱하기 하나, 둘이고, HT의 C점은 32 빼기 13분의 12 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번에? C점 10번 선에 걸렸네. 곱하기 10. 이 차이를 빼래요. 그래서 B점의 수두 빼기 C점의 수두 빼기 하면 결국 32 날라지고 8 빼면 12 빼면 어떻게 돼요? 남는 거는 아까 8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좀 번거롭죠? 조금 하면 어떻게 좀 더 계산 과정을 줄여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 마지막 여러분들 이 문제 풀고, 우리 온라인 강의도 이제 종강을 할 것 같아요. 자, C점의 침투압을 결정해라. 정지 상태와 지금 침투 시 간극 수압의 변화량을 결정하세요. 침투압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다시 봐요. U는 U 정지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U. 자, 간극 수압이 변화한 게 지금 침투 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 위치도 안 줬어요. 높이도 안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풀이 과정 중에는. 자, 보세요. 이쪽이 침투가 없어요. 이쪽 그림을 지금 이렇게 생략해 없는 거예요. 이쪽 그림만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물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C점에서
피에조메타를 뽑았을 때 어디까지 물이 올라가겠어요? 물이 올라가죠. 이쪽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지 상태. 지하수가 여기 있고 이 상태. 당연히 지하수까지 올라가겠죠. 얘가 정지 상태. 자, 그런데 지금 침투가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물이 올라가요. 정지 상태에서는. 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여기서 이제 뽑았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텐데, 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는 계산해봐야 알겠고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얘가 HT의 C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침투가 있는 상태에서 위치 수두는 이만큼, 압력 수두가 이만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정지 상태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침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정지 상태와 침투 시의 간극수압의 변화예요. 얼마만큼 수두가 변했어요? 이만큼. 처음에는 압력 수두가 정지 상태는 이만큼인데 침투가 있을 때 압력 수두가 이렇게 변했고요. 이만큼이 지금 뭐냐면 델타 U예요. 얘가 침투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요게 HT의 B, 이거는 C점, 이거는 계산 안 해도 여기까지 많이 했을까 알겠죠? 얼마하고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높이와 요 높이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저 12.8m, 여기가 20m예요. 그러면 요 추가적으로 간 높이가 얼마냐면 얘가 얼마야? 2.77인가? 2.77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7점, 총 수두가 27점, 아니야. 틀렸어요. 여기에서 12.8m니까 22.77. 22.77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C점에서의 지금 총 수두가 HT C점이 어떻게 계산돼요? 32 빼기, 이제 외워버렸네. 13분의 12 곱하기 몇 칸? 따다다, 10칸째네. 곱하기 11개. 지금 얼마냐면 22.77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22.77이니까 여기까지 20m니까 지금 차이는 얼마냐면 요만큼. 이만큼이 지금 뭐냐면 간극수압의 변화량.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침투압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를 다 해봤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좀 동영상도 반복 청취하시고 문제도 이렇게 보시면서 어쨌든 간에 기말고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까지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서 지금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